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최근 2차 전지라는 주도주의 힘이 빠지자 시장이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순환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빠른 단타를 잘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유리한 시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대응하시기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주도주의 부재로 인해서 또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시장 전반의 흐름과 섹터의 점검 그리고 전망까지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최성환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또 저희 월간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보증권 여의도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성환 부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서울경제에 예전에는 그 애널리스트로서 출연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영업으로 또 지점에서 나와서 고객분들하고 직접 시장에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송 통해서도 많이 또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좋은 또 관계, 그러니까 소통의 어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요즘 굉장히 빠른 테마주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전, 오후 이렇게 다 테마가 완전 빠르게 바뀌기도 하는데 올해 2차 전지로 시작된 이 테마주 광풍 원인이 무엇일까요? 2차 전지는 올해 아마 가장 많이 올랐고 사실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면 크게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네.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면 크게 오르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서 지금 10만 원대에서 에코프로 기준으로 본다면 150만 원까지 15배가 올랐거든요. 지금 물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또 주가가 좀 빠지기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라는 부분들 그리고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챗봇이 쏘아 올린 AI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 또 그리고 로봇 이런 그 테마들이 올해는 유독 그런 신성장 그런 산업군에 대해서 관심도가 또 수급이 많이 쏠렸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런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올해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상반기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많이 반토막 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 보니까 53조 원 그리고 37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각 52%, 58%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SK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업황이 좀 악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연초 1월 대비 8월 고점이 약 22%나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7월 고점이 956포인트 그러니까 1000포인트를 앞두고 좀 빠지긴 했는데 약 44.8%가 올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2차 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에 2차 전지주들이 이제 포진하면서 지수에 어떤 상승을 이끌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좀 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코스닥 대비한다면 상승폭이 좀 미진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2차 전지가 최근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에코프로도 80만 원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고 완전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원인과 또 이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이렇게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여기에 따른 그 신용도 계속 늘어났거든요. 물론 공매도도 늘어났고 네. 양쪽이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여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신용을 좀 제한을 했고요. 아무래도 계속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2차 전지 쪽에 매수세가 주로 개인들 위주로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이 좀 약화되면서 아무래도 주가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졌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매년 연말이면
그 연말 대주주 개인들 양도세 이슈가 항상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맘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9월이니까 뭐 10월 계속적으로 그런 그 연말의 양도세 이슈 때문에 역시 뭐 대주주인 분들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사기보다는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같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물론 이제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그동안에 그런 논란 속에 주가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런 밸류에이션의 어떤 부담이 지금은 좀 완화됐습니다.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본다면 150만 원, 그 최고점 대비 본다면 지금 90만 원, 80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화됐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이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에 관심 있던 투자자들이 보았을 때는 고점 대비 많이 빠졌네. 딱 폭과되다 보니까 한번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수가 있는 또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주가가 뭐 다시 한번 기존에 올라왔던 것처럼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좀 어려웠다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러한 또 투자에 대한 뭐 바닥잡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또 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테마장의 순환매가 흘러 이 로봇주까지도 또 다시 이어졌었잖아요. 로봇주도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최근 또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왜 이런 흐름을 보이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곧 이어서 실적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로봇은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뭐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고 삼성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로봇 쪽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또 10월이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로봇 쪽에 관심도가 있습니다. 뭐 AI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생활 속에서 본다면 뭐 식당에서 서빙 로봇은 뭐 자주 보시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그 일자리를 뺏는 것도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아무래도 부담되는 곳에서는 그렇게 서빙 로봇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산업 현장에 가도 이제 뭐 물류센터나 산업 현장에 가게 되면 로봇이 다양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제 보면 이게 아무래도 로봇은 24시간 일을 하잖아요. 네. 이게 쉬지 않고 일한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고령화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면서 지금 로봇 시장이 계속 커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시장이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로봇의 지금 어떤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삼성이란 브랜드 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진출할 수 있는 조금 더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최근 식당에서 서빙 로봇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발견을 하고는 하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10월 5일이죠. 아직은 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로봇주의 시세가 더 이어질까요? 그때까지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그 로보틱스가 흥행을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 이제 수급을 또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올해 연초에 LG 엔솔 상장하면서 그런 수급을 빨아들였던 걸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런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상장이 흥행이 또 로봇 관련주로 좋을 수도 있고 또 수급도 측면에서는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 두산 로보틱스의 그런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2021년 기준으로 9억 불 정도 하고 있는데요. 2030년이 되면 약 100억 불, 그러니까 10배 이상 커지는 시장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관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로봇 시장이 연평균 35% 성장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본다면 뭐 아무래도 이번에 공모가 26,000원에서 또 얼마나 올라갈지 시장에서 좀 네. 관심도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이 자금이 꽤 많은 자금들이 시장에서 좀 몰릴 것 같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하반기 IPO의 대어로서 이 따따상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부장님은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R을 통해서 어떤 뭐 올해, 내년, 내후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로봇팔 사업부에 대한 성장성도 있지만 그 외에 뭐 커피나 뭐 그리고 뭐 튀김 로봇 뭐 등등 네.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또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매출들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고요. 2024년이 되면 또 스마트 팩토리 또 AMR 등 또 매출이 늘어나고요. 소프트웨어나 렌탈 매출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5년이 되면 드디어 이제 규모의 경제로 들어선다. 그래서 마진율도 21%로 올라서고 이익도 한 544억 원 회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이렇게 회사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 또 그리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이 앞으로 이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앞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밸류를 받게 될지 그렇게 되면 관련된 로봇 관련 전체적으로도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산 로보틱스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모에 성공한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공모에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뭐 이제 뭐 초기에 네. 파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초기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또 매수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공모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기에 파시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뭐 정답은 없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길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시각을 이만큼 놓고 볼 거냐 아니면 이만큼 놓고 볼 거냐 아니면 이만큼 놓고 볼 거냐. 네. 그래서 그런 시간, 기간을 놓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최근 시장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 이슈가 핫했습니다. 킴 카다시안과 또 일론 머스크가 먹었다는 이 위고비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는데 제약 바이오주도 강한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코로나 기간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최고점 기록한 이후에 그때는 뭐 코로나 관련된 진단 업체들도 많이 올랐었고, 그렇죠. 예, 뭐 시젠이나 많은 회사들이 급등했었고 그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40% 정도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업종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사실 비만 치료제는 저희 집에도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지만 다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죠. 물론 관심 많고 남녀노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주변에는 남성분인데도 싹센다라고 그래서 이게 매일 주사를 맞는 게 있거든요. 복부에다가 직접 하는 건데 이렇게 맞으시면서 체중을 실제로 줄이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00세 시대가 되면서 젊고 건강하게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그만큼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셨던 뭐 위고비나 그리고 뭐 싹센다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또 제형을 주사제에서 이렇게 먹는 제형으로 바꿀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또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당뇨 치료제도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고령화하고 또 100세 시대 장수하다 보니까 치료제가 한번 해서 중단 없이 계속 투여가 된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뇨 치료제도 역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기업들 그리고 관련돼서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건 이런 그 AI 로봇도 있지만 AI 헬스케어도
또 관련주가 네네. 또 높아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헬스케어는 뭐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쪽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AI 헬스케어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제약바이오 내에서 이 AI 의료 관련주도 올해 굉장히 핫했습니다. 루닛도 올해 초부터 강한 상승 보여주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 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루닉과 JLK 회사 등 사실 뭐 뷰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신테카 바이오도 있고 회사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병원이 또 의료진이 이제 그런 AI를 이용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당연히 의사가 뭐 본인이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됐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AI가 이제 어떤 보조 수단으로 그런 검사하고 진단하고 할 때 정확도를 올려준다면 정확도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처방도 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AI에 대한 그런 진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겁니다. 실제로 루닛도 그렇고 JLK 마찬가지, 신테카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앞으로 향후에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트너십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AI 헬스케어가 올해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런 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역량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을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제약 바이오주는 학회와 같이 다가오는 일정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일정 매매로 대응해 보는 건 또 어떨까요? 네,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좀 보시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시작 개발하는 기간이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네. 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이런 시작 개발을 하면서 그런 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결과를 또 발표도 하고 말씀하셨던 학회에서 우리가 임상 1상을 어떻게 했고 임상 2상을 어떻게 했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런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제약회사의 결과를 보고 임상 결과를 보고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리들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네트워킹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계약도 할 수 있고 라이센스 아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회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번에 가장 좀 제가 좀 보는 건 유한양행 쪽인데요. 네. 유한양행이 이번에 글로벌 시장으로 이번에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유한양행이 10월에 네. 병용 임상 그러니까 단독 임상이라고 하고 병용 임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단독으로 임상했을 때 효과와 병용으로 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이번 10월 때도 발표하는 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네. 결과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유한양행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좀 약간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이유가 앞에서 좀 이렇게 실패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좀 뉴스가 있었거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을 개발하면서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유한양이 그동안에 약간은 좀 신뢰가 조금 시장에서 조금 떨어졌던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뢰를 회복해 줄 수 있는 유한양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주까지 2차 전지 이후에 바통을 이어받은 섹터들 쭉 살펴봤는데요. 로봇주와 또 제약바이오주 이외에도 살펴볼 만한 섹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네. 주도주냐 아니면 비주도주냐 이런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도주 안에서
이제 주도주들이 꺾였으니까 다른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소외되었던 거. 예를 들면 최근에 뭐 금융주들이 시장에서 전혀 관심 없다가 맞아요. 최근에 올라오는 게 연말 고배당주다라고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 고배당주가 된 이유는 배당 금액은 뭐 2,000원, 5,000원 똑같지만 주가가 워낙 빠져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높아진 높아져서, 거잖아요. 네. 배당률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약간은 시장은 기존의 주도부주와 또 그리고 이쪽에서 소외되었던 가치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회사들과 약간 이제 어느 쪽이 더 좋을지에 대한 뭐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런 성장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점들이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다시 재매수 기회를 또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 가치를 따지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고 가치 주고 뭐 PER, PBR이 워낙 싸다고 생각한다면 또 배당 수익이 크다 생각한다면 이쪽에도 또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성장주와 또 가치주를 뭐 이 하반기에 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 중에서는 어떤 섹터가 조금 흐름을 다시 가져오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저는 꺾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가는 꺾였죠. 네. 주가는 꺾였지만 시장이 앞으로 가는 방향은 그쪽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방향은 뭐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다. 그리고 또 IRA법이 또 이렇게 시행되면서 네. 관련돼서 또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또 경우도 또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참 이제 뭐 투자를 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캐파에 맞춰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뭐 부분들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도주 중에서 사실은 뭐 주도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관심도가 좀 그동안에 기대를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은 여행, 면세,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쪽에 대한 부분은 한번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제가 화장품 앞에서 의약품 말씀드리면서 비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K 의료기기 회사들 올해 꽤 좋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이제 그런 뭐 시술을 하실 때 외산 기계와 우리 K 의료기기랑 했을 때 환자가 할 수 있는 시술 비용이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비교를 하자 뭐 네. 1000샷, 10,000샷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환자한테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효과도 큰 차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산 의료기기, 미용기기를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미용기기, 의료기기에서도 저는 앞으로 계속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회사들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야기를 해봤는데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는 뭐 쓰임새가 사실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스마트폰도 있고 PC도 있고 뭐 등등 현장 뭐 기업들이 쓰는,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전기차에도 쓰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잘 뭐 안 팔렸고 네, PC도 좀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엔 삼성전자가 감산이라는 그런 강수를 줄 수밖에 없었고 전체적으로 이런 그 Q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스마트폰과 PC 출하량이 10년 내 지금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고요. 또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PC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도 3년 내 최저라고 해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재고가 늘어날 수 있는, 다시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저점으로 올해 뭐 많이 기대하는 게 4분기가 저점으로 내년은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시장에 증권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안 사면 뭐 언제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최근에 TSMC가 맞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렇게 그런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약간은 뭐 연기한다거나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 나온 건 엔비디아도 좀 빠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반도체라는 부분이 분명히 뭐 계속 좋은 뉴스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보면 뭐 리튬 가격이 빠진다,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것처럼 반도체가 4분기 저점을 통과하면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구간이 좀 지나고 나면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노이즈 때문에 싸게 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좋아진다는 근거로 시장에서 두 가지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 그동안에 워낙 안 팔렸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그 교체 시기가 돌아와서 한 5억 대 정도 추정된다. 올해 교체 수요량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출하량이 올해보다 5.2%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애플 보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 또 PC 역시 윈도우 10에 대한 지원이 내년에 종료가 되면 기업들의 교체 수요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가량 때문에 내년에는 출하량이 5.5%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올해는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바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는, 아마 노이즈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를 보시면서, 그리고 주식을 사실 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좋아 보일 때 이렇게 한 번에 매수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좋아 보이면 이거를 여기서 찔끔 사고 또 지켜보다 또 올라가면 놓치는 것 같고 이런 그때 생각 살 걸 들잖아요.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특히 FOMC 회의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 네. 당연히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우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가 동결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의 인플레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고금리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약간 복합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성환 부장님과 함께 국내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짚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시장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섹터 순환매를 동반한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연말까지는 지수는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고금리, 금리라는 게 지금 한국은 3.5%잖아요. 이 금리라는 게 굉장히 투자 사이드에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아주 밀접하죠.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자꾸 FOMC에서 이런 금리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금리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 같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동결되지만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가 조금 더 지금 달러에 대한 강세를 좀 계속 유지시켜 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발 유동성 위기 이야기 계속 나오는 상황인 거고,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등 이런 신흥국에 대한 아무래도 또 부담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약간 좀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내려가기에는
지금 PBR 수준으로 한 0.95배, 한 1배 조금 안 된다고 본다면 사실 여기서 뭐 크게 더 빠질 건 또 빠지지 없지 않느냐. 그렇다 보면 박스권이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주도주가 부재한 테마의 순환매가 이 지수의 상승을 발목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지금은 좀 약간은 부재라기보다는 약간 쉬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네. 미국 증시가 지금 최근에 약간 상승세가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동안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좀 약간 약세로 돌아서는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역시 미국이 지금 뭐 인플레하고 싸우고 있는데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또 그래야 금리가 인하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동전의 앞뒤면 같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려면 경기가 침체돼야 된다는 뭐 아니면 인플레가 둔화돼야 되는데 요게 이제 내년에도 계속 이슈가 이어질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이라는 점. 그래서 지금은 지수는 뭐 여기서 뭐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건 코스피 기준으로 아까 제가 뭐 상반기가 반토막 났다 이렇게 영업이익, 뭐 순이익 그랬었는데 이제 오히려 3분기는 조금 좋아지다가 4분기는 좀 정체되고 내년 1분기는 다시 코스피 기준으로 이익이 좋아진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기 좋아지고 4분기 정체, 1분기 좋아진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4분기가 좀 정체 구간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1분기 때 연초 효과를 감안해서 또 그리고 그 연말 대주주 그런 이슈 때문에 나오는 물량을 싸게 받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섹터가 계속 상승한다. 이런 모습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바닥권의 저평가주를 잡는 이런 투자는 또 괜찮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네. 바닥에 있는 기업이 이게 올라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완전한 네.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돌리려면 그만큼의 어떤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이슈라든지 또 그리고 시장에서 좋은 호재가 좀 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참 아쉬운 게 이제 뭐 그런 소외주들이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시장은 지수는 좋고 뭐 2차전지라든지 AI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왜 이럴까? 이럴 경우가 보통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연말 이제 시장이니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 고배당 연말 배당주에 대한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배당주 그리고 뭐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고점 대비 뭐 40~50% 하락한다면 또 기존에 그 성장주를 매매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그동안에 매매에 동참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조차도 한번 나도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지수의 흐름을 조금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반기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하반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PBR 기준으로 0.97배, 네. 그래서 한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높지 않다 PBR 기준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더 빠진다는 건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고 상승을 하려면 또 좋은 리스크가 좋은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은 시장에서 찾고 있지만 아직 뭐 특별하게 지금 재료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WTI 기준으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지금 뭐 계속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이라든지 러시아의 감산이라든지 영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도 인플레에 대한 뭐 유가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관련된 산업으로 주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그 인플레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착륙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고금리 하에서 지금은 약간은 종목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좀 더 관심을 두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어떤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까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반기 지금 9월 좀 있으면 추석이고 연휴고 또 그러면 바로 10월인데 10월, 11월, 12월은 사실은 연말은 기존에 올해 투자했던 부분들에 대한 재점검, 그러니까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회사들의 기업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겠고 그뿐만 아니라 내년으로 또 시선이 돌아가면서 2024년에 어떤 기업들, 산업들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로 관심이 높아질 텐데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올해 아마 봤던 것들 중에 아마 다시 또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야기했던 에로 배우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AI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 그걸 에로 배우라고 표현했었는데 이런 식의 어떤 또 내년에도 역시 또 에로 배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반도체는 당연히 내년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4분기를 수요 재고 다 바닥으로 해서 내년에 돌아설 것이다라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봐야 되겠고 제가 또 하나 보는 거는 앞서 그 리오프닝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이제 4분기부터 이제 허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적을 보면 내년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정상화 상황에서 연간으로 본다면 이제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19년 정도 수준으로 이제 다시 여행에 대한 그런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관련된 면세점, 호텔신라라든지 그리고 하나투어 여행이라든지 아니 카지노 같은 경우는 GK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그리고 중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 소비하는 그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신다면 2024년을 놓고 본다면 네. 당연히 하반기 연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하반기 업종 다양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장님이 꼽으시는 최선주가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최근에 좀 AI 관련해서 지금 CCTV도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아이디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AI CCTV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CCTV와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CCTV는 어떤 현장을 촬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나중에 사후에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AI CCTV는 사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거를 알람을 줍니다. 예, 그래서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 사람이 쓰러졌다거나 아니면 화재가 났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되게 요즘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 안에서의 어떤 사고나 이런 식으로 AI CCTV로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되면 이제는 그런 또 공공기관이나 또 그리고 학교라든지 사각지대라고 표현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앞으로 AI CCTV가 확대가 늘어날 것으로 첫 번째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근에 사건 사고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로 교체 수요. 두 번째는 이제 미중 분쟁인데요. 미중 분쟁 때문에 중국의 CCTV가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 선진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그래서 아이리스나 포커스 HNS나 트루엔이나 이 세 개 종목이 수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CCTV가 그 동안에는 이제 그냥 물리적인 보안
쪽으로만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능동적인, 그러니까 AI가 바꾸는 세상이 이제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중 분쟁 수혜도 있고 결국에는 해외 수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중 분쟁 속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부분들이 꽤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AI CCTV 관련된 기업들 말씀드렸던 아이디스, 포커스 HNS, 트루엔 세계 기업은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하반기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CCTV 관련주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또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부장님. 네. 투자자분들이 이 긴 연휴 동안 마음이 굉장히 애가 타실 것도 같고 또 여유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 이 부장님 어떤 마인드로 좀 버티시면 좋을까요? 저는 그 투자를 하실 때 한 6일 정도 연휴가 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되새겨 보면 어떤가 싶은데요. 그래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네. 생각한다면 사실은 종목 선택이나 뭐 투자를 결정해야 될 때 종목을 선택하고 내가 투자할 때 가장 우선돼야 될 게 어떤 걸까요? 가장 우선돼야 될 게 가격일까요? 아니면 뭐 그 기업이 뭐 어떤 회사인지 또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그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네.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포지션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포지션에서 그 산업이 좋은지 나쁜지 네. 예, 그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MS라든지 마켓시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점유율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또 하나는 그리고 주가는 결국에 EPS 곱하기 PER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EPS라는 건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올라가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PER이 올라가면 되겠죠. PER이 올라간다는 건 성장 산업에서 대부분 고 PER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주가가 예를 들면 1,000원에서 2,000원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랐네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2차전지 에코프로가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제 참고가 워낙 시장에 관심이 네. 많으시니까 10만 원에서 150만 원 왔다고 비싸다가 아니라 아니면 여기서 90만 원 왔다 이게 싸다가 아니라 가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가치를 좀 보시고 투자할 수 있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기업의 투자 기간을 내가 투자 시각을 기간을 이렇게도 투자할 건지 네. 이렇게 놓고 볼 건지에 대한 한번 생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아니면 투자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무래도 투자를 하시다 보면 대부분 이제 여기서 다 원하시는 게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뭐 근데 그 기업들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가 날 때 사실 그 당장 빨리 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 기간까지 알면 정말 좋겠고 기간을 또 그리고 시점을 안다는 건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회사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 투자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습관. 네. 예, 그러니까 빨리 이익 난 거는 빨리 팔고 손해 본 거는 오래 가져가고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부분이 손절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틀렸을 때는 그 부분을 더 산다면 좋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손절해서 교체하는 것도 그래서 뭐 추석 연휴 동안 한번 사실 계좌에 막 마이너스 포트폴리오 종목들 잔뜩 있으면 보기 싫죠. 누구나 뭐 플러스 나 있는 건 보기 좋지만 근데 한번 포트폴리오 한번 보시고 네. 한번 내가 수익이 안 난다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걸 고칠 수 있는 뭔가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다가온 만큼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최성환 부장님과 함께 국내외 시장 전반의 흐름과 또 전망 짚어봤는데요. 부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수석 연휴 정말 가족과 함께 네.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 또 서울경제TV와 함께 또 시간도 이렇게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월간 서울경제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